네, 수도권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런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청장년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방역 당국 연결해서 방역 상황 좀 종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자, 4주째가 다 돼가는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희도 참 방역당국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불필요한 여행이나 그 만남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날씨가 더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동량이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서 그게 한 가지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델타 변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것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델타 변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것 좀 먼저 여쭤볼게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감염된지 일단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델타 변이에서 한 번 더 변화가 있었던 그거는 지금 두 케이스가 지금 보고가 됐고요. 그중에 한 케이스는 아마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그런 분이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양성이고 이게 델타 플러스다라고 돼 있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경험은 없는데 국내에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확진이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델타 플러스다. 그래서 주변 분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그 직계가족 한 분만 그 양성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지금 계속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외국을 나갔다 오지 않은 분의 감염 그 케이스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역학조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또 조심을 우리 어떻게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플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람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뭐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면서 자꾸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알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바이러스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변화되는 것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행히 람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발견된 사례가 없어서 외국의 사례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특히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왜 그 저희 공항이나 아니면 항만에서 검역하는 것들 검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격리 잘 하시도록 하고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핏 귀동량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 할수록 전파력은 세지는데 독성은 약해진다.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그렇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최근에 이것들이 굉장히 긴 시간의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제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근데 이제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근데 위중증에 대한 위험도 좀 높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이거 이름부터가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이러면 일반적 패턴하고 좀 다른 게 나타나는가 싶어서 걱정돼서 좀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역당국도 그래서 지금 긴장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그 델타 변이의 경우에도 치명률이 그럼 더 높으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분명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돌파 감염 사례 가운데 위중증 환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 지금까지 위중증 환자는 그
돌파 감염자 중에서 8명 나오셨고 사망자는 1명 나오셨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 접종 완료하신 분이 한 64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2차까지 다 이제 접종하신 분들.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8명이고 사망자가 1명이 640만 명 중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돌파 감염이 모든 그 백신이 100% 효과가 있을 수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돌파 감염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사망자나 위중증 비율은 일반적으로 그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보다는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전 예약 문제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49세 이하 이제 사전 예약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예약 시스템은 좀 정비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게 계셨는데 예.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시간당 한 30만 건 정도를 처리했었는데 예. 100만 건 이상 최대 200만 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주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한꺼번에 계약을 하실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19제 이제 생년월일에 태어나신 날짜의 끝자리를 가지고 19제로 예약을 해서 예약 대상자를 좀 나누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전산의 그 과부하가 많이 되었던 게 그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민간 클라우드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접속을 원활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60세 이상 분들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주변 분들이 대리 예약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40대 이렇게 된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 전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서 그 대리 예약을 좀 제한을 해서 본인만 신청하시도록 하도록 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약하실 때는 아마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하루에 접속 그 예약 대상자 한 17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네네. 일시에 다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200만 명을 1시간 내에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분산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정부가 예약하신 분들은 다 접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저 부스터샷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국도? 네, 국내에서도 그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제약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 그다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부스터샷을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4분기가 되면 저희가 관련되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WHO 같은 경우로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미 내놨잖아요. 저개발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이제 9월까지는 이제 그 백신을 좀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 부스터샷을 좀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방역 당국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국내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에 참여를 할 거냐 하면 그래서 왜 저희 어저께 그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 같은 걸 발표했죠. 우리가 많이 생산을 해서 그 저개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노력들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를 그 병행해서 저희가 전략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스터샷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고위험군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전문가들이 고위험군부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고위험군부터. 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전 국민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도록. 알겠습니다.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 이거 백신 가격 올렸다면서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그 언론의 보도에 보면 EU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이미 그 제약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그 도입 협상을 하고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글쎄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도입하는 부분들은 국민들께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좀만 참지 뭘 또 올린답니까 그걸 또. 글쎄 말입니다.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김부겸 총리가 엊그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후 6시 이후 2분 이상 못 만나게 해놓은 것은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혹시 좀 부분적으로 이제 풀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우리 그 경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현재의 방역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중으로 우리 중대본회의도 해서 그런 관련되는 논의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이 되면 아마 그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긴 할 텐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게 현재의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생각하실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이해는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확진세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인데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영택 상황총괄단장과 함께했습니다.